안녕하세요, 포벨브입니다. 어느덧 진짜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이 샘솟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출발하시는 게 아니라 안전장비의 착용은 필수,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동선, 주유소의 위치 등등을 미리 숙지하고 떠나신다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라이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오토바이 브랜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그 브랜드, 혼다의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슈퍼커브는 혼다 성공의 발판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모델입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무려 1억 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슈퍼커브의 카피 제품인 대림의 시티 시리즈로 더욱 친숙한 모델이죠. 첫 생산된 1958년부터 현재까지 약 60년 넘게 생산된 엄청난 전통이 있는 모델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은 슈퍼커브에 열광하며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있을까요? 슈퍼커브의 가장 사랑받는 요인은 바로 완성도입니다. 연비면 연비, 정비성이면 정비성, 내구도면 내구도, 어디서든 무난한 디자인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곳이 없는데요. 슈퍼커브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하루는 혼다 소이치로가 야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소바를 주문하였는데 오토바이로 배달을 오던 배달원이 그만 국수를 다 퍼버렸습니다. 그럴만도 했던 게 당시에는 모든 오토바이들이 클러치를 잡고 운행을 해야 했고, 심지어 스쿠터로 유명한 베스파도 그 당시에는 클러치가 달려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오토바이는 배달에는 적합하지 않았죠. 어린 배달원은 혼다에게 정말 미안해하며 사과를 하였는데, 일반 사람이라면 야식을 먹지 못했다는 것에 화를 내거나 어린 배달원을 타일러서 그냥 돌려보냈겠지만, 혼다는 다른 부분에 주목하였습니다. 배달원들을 위해 한 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고 힘이 약한 사람들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를 개발하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최초의 슈퍼커브 10액입니다. 그래서인지 첫 번째 슈퍼커브의 모델은 소바 배달부였습니다. 국내에서도 1962년 기아에서 라이센스를 사들여서 생산한 국내 생산 최초의 오토바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오토바이 문화도 슈퍼커브에서 시작된 셈이죠. 슈퍼커브는 엄청난 인기몰리와 함께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억 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지구력, 연비, 내구성을 최고로 치는데 노고장으로 일본 종단을 완료하였고, 심지어는 슈퍼커브로 세계 일주를 하기도 합니다. 더 대단한 점은 1958년 처음 생산한 이후로 세부 구조만 좀 변경되었을 뿐 큰 구조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후 50cc의 리틀 커브, 인도 라이딩을 겨냥한 크로스 커브, 125cc 고급형 시리오, 현재는 내처용 커브인 헌터 커브 등의 모델로 파생되었고, 국내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몰리로 신차를 내리려면 몇 개월씩 대기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전기형 모델인 EV 커브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슈퍼커브의 엄청난 성공으로 탄력을 받은 혼다는 기술력에 몰빵 투자하여 각종 레이싱 대회에 우승하고 CB나 CBR과 같은 명차들을 줄이어 탄생시킵니다. 또한 혼다는 50cc의 작은 배기량의 바이크부터 골드윙과 같은 고배기량의 바이크까지 없는 장르가 없기도 합니다. 1960년대부터 기술력으로나 판매량으로 항상 1위를 해왔고, 전세계 오토바이의 3분의 1, 즉 세대 중에 한 대는 혼다라고 합니다. 혼다 소이치로의 철학은 누구나 편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가 모토이며, 오토바이를 잘 모른다면 무조건 혼다를 사라고 할 정도로 기술력 면에서나 완성도 면에서 최고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일부는 오히려 편한 점이 오토바이가 심심하고 재미없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데, DCT나 ADS의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그에 반해 합리적인 가격과 유지 비용이 혼다의 최고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시된 지 20년이 넘은 혼다의 모델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순정 부품을 대부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안하게 라는 혼다의 모토처럼 어느 누가 입문하더라도 무난하고 편한 주행감을 주는 혼다. 1973년 혼다 소이치로는 은퇴하였는데 본인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뭐였냐면 바로 사명에 혼다를 넣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인즉 혼다는 경영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가족들은 배제하였는데 단순히 아들이라는 이유로 후계자로 지목한다면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일이라 했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회사를 만든다는 다짐을 항상 하며 공장을 세우기보단 나무를 심고 자체 개발한 장치를 설치하여 공해를 방지하고 아오야마에 있는 사옥은 널찍하게 발코니를 만들어 지진이 났을 때 행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항상 본인만의 이익이 아닌 남을 생각하였고 다른 정비소나 공장은 남색이나 어두운 계열의 작업복을 선택하여 옷이 더러워지더라도 티가 나게 하지 않으려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로 혼다는 하얀색 작업복만을 고집하면서 기름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일본 황실에서 수여하는 훈장을 받을 때에도 작업복 차림으로 훈장을 수여하였는데요. 우리에게 작업복은 가장 화려한 예복이다 라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1973년 은퇴 이후 10년 동안 기술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불필요한 참견으로 경영에 끼어드는 일은 없었고 전 세계에 있는 혼다 공장들을 돌아다니며 그곳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혼다의 박물관과 동상을 세우자는 건의도 종종 있었지만 혼다는 극구 반대하였고 1991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말로 본인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끌고 올 테고 그렇게 되면 일대 교통이 마비될 테니 자동차 회사의 경영자로서 그런 일을 만들 수 없다며 회사장 대신 답례회를 본사와 지역 공장 등에서 열었고 6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 그를 추모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혼다 소이치로는 죽는 날까지도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함을 생각하였는데요. 저도 혼다 바이크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런 경영자였다는 것은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포벨브의 바이크는 바로 영상에서 안내드렸었던 슈퍼커브인데요. 각기 다른 색상의 개성있는 커브들을 포벨브에서 만나보세요. 각 차량의 자세한 세부 정보는 아래 댓글란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 포벨브도 구독자님들이나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께서 보다 쉽고 친근하게 바이크를 접하실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항상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